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서 재방문과 재구매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객이 한 번 써보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면 믿음을 갖고 다시 찾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쇼핑몰 광고에서도 재구매가 많은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고 홍보합니다. 이 말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분석에서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깊게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지만 또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재구매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방문, 재구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당연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써보고 다시 구매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 중에서 재방문한 구매자의 비중이 높다, 낮다, 이렇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를 그대로 비즈니스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하는 비즈니스 분석에서는 재방문이라는 용어보다는 혹은 재구매라는 용어보다는 리텐션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합니다. 영어로 된 단어라서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고유한 명사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영어 단어가 아니고 전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리텐션이라는 단어는 코호프트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커머스나 스타트업 같은 인터넷 비즈니스라면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호트 분석의 유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코호트 분석은 원래 인구학에서 인구를 통계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법입니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 혹은 특징을 갖는 그룹들을 코호트라는 단어로 정의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단어가 인구학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 혹은 디지털 프로덕트 관리에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텐션은 재구매, 재방문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사실은 재구매와 다릅니다.
재구매율이 단순히 특정 시점의 재방문율 혹은 그 비율이라면 리텐션은 단순히 특정 시점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 기간의 재방문 혹은 재구매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텐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단기 리텐션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단기 리텐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마케터와 제품 관리자들이 단기 리텐션에 지나치게 현혹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숫자가 빨리 측정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중요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장기 리텐션이 더 중요합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안정적으로 방문하거나 구매하는 고객이 진짜 우리 서비스를 지탱하고 있는 찐 고객이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단골 고객이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방문하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고객은 단골 고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재방문을 높인다고 단골 고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리텐션이 개선이 되어야 단골 고객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마케터나 제품 관리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품을 잘 마케팅하고 열심히 만들면 모든 고객을 단골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고객을 단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맛집이라도 동선에서 멀다면 단골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동선에 그 맛집이 있어야 단골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서비스가 친절하다고 해도 가끔 거래하는 부동산이나 이삿짐 센터 이런 것들은 단골 고객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 단골 고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품 관리자나 마케터는 단골 고객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 제품이 단골 고객이 많은 비즈니스가 되도록 제품을 만들기 전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골이 많이 나오는 비즈니스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 식당에 줄을 서는 것처럼 혹은 저녁 퇴근 시간에 집 근처에서 치맥을 한잔하고 귀가하는 것처럼 고객의 동선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을 만들기 전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동선을 갈아 끼우는 것이 제품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 같은 데이터 분석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제품 위주로 고객의 동선을 완전히 새로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 제품이 자리를 잡고 실력을 키우면 그때서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애자일, 디자인 싱킹, 코호트 분석 이런 기능적인 측면의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중요하고 비즈니스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성이 없으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써서 결국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PT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하루 상체, 하루 하체 이런 식으로 격일로 운동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몸을 만들고 건강해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대회에 진출하려면 이런 개념적인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목표로 하는 체형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훈련을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부위의 근육을 키울 것인지, 어떤 식이요법을 어떤 주기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설계해야 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는 벤치프레스 하는 방법, 이런 기능적인 부분만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PT 트레이닝처럼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도 역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경험 많은 데이터 분석가라면 누구라도 관계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케터나 제품 관리자 혹은 대표님의 직관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학, SQL, 파이썬 이런 것만 배운다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설계해 본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데이터 분석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재방문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재방문이라는 것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리텐션 구조를 만드는 방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